대통령이 쏘아올린 공, 의대 정원 확대. 큰 화두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정원 확대는 공감한다. 그런데 구체적 방안 놓고선 이견이 있고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500명, 1000명, 많으면 3000명 정원 확대 얘기를 했을까? 의사단체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감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신문에 의협신문인가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 문제 지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십니다. 정형준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앞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대통령이 지금 충북대 병원에서 예.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여기서 뭔가 이런 혼란상을 좀 한 번은 정돈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돈이 됐습니까? 아니 뭐 정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희가 그 회의 자료도 보고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마무리 발언도 다 전문을 봤는데요. 네.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오늘 쟁점인 뭐 의사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원론적으로 의사 정원 늘리겠다. 이건 뭐 누구나 그냥 하나만 한 이야기 정도에서 끝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는 건데 네. 중간중간에 너무 그 R&D, 바이오 R&D 투자를 우리가 많이 했다. 그다음에 네. 지역의 이런 국공립병원들이 중심이 돼서 연구 중심으로 뭔가 산업체랑 연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혼합이 돼 있어서 네.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좀 파악이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오늘 예,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가 된 겁니까? 그럴지는 어려운데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발언을 보니까 이걸 뭐 숙성해가지고 이렇게 뭐 보수 언론이나 이렇게 앞으로 의사 정원 문제를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리고 그 보고 자료에도 보면 중장기적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의대 정원 문제를 확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아마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더 길게 지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도 지금 생겨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요 문서를 오늘 아침에 쭉 이렇게 보다가 예. 하나는 아까도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혀 조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정부 처사. 교육부 장관은 2년 자율학부 하고 나서 편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의대로 예.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낸 이 혁신 방안에는 2+4년제 의대를 6년제로 만들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후에 잠시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장관을 질책했더라고요. 네, 뭐 교육부 장관은 아마 이 문제가 그냥 숫자로 의대 정원을 늘렸을 경우에 기존의 이공계에 지금 입학해 있는 사람들이 반수하거나 뭐 재수해서 다 빠져나갈까 봐. 예, 올해 지금 고3들은 아우 재수해야 되겠다. 다 이래요. 내년에 의대 가지 뭐 인원수 늘면. 그런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아마 예. 좀 예방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이주호 장관이. 예, 왜냐하면 일반 이제 자율 전공으로 1, 2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의대 갈 수 네. 있게 해주면 당연히 그쪽에 네.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율은 전혀 안 돼 있었던 정책인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주호 장관 오늘 대통령한테 질책 들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이야기였고, 저는 여기에서 오늘 그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를 했던 이 자료에 보면 공공병원 확충 위주 접근은 한계다라고 해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병원 확충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해결하겠다 그 문제를라는 방향을 가졌었던 것으로 네, 맞습니다. 예. 보이는데 일단 이제 전 정권의 공공병원 확충 위주 접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영국, 프랑스, 독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전부 공공병원이라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NHS 100% 공공병원이에요. 영국. 프랑스랑 독일이 사회보험 국가라서 민간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민간병원은 우리 같은 민간병원이 아니고요. 네. 예, 이 병원들이 대부분이 종교재단이나 이런 곳들이 하는 공익재단이 하는 엄청나게 네. 큰
사실은 중공공병원들입니다. 네.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민간이 병원을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들었을 정도로 스스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모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공병원 확충 위주 접근은 안 된다라면서 사례로 좋은 사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가 의료기관 수 비율로 보면 공공병원이 61.5%, 독일이 40.7%.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병상 비율로 놓고 보자면 OECD 평균은 공공병원 병상이 89.7%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아까 그 공공병상이 40.7%라고 해도 예. 나머지 병원들이 예. 사실상 중공공병원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아. 저희처럼 뭐 개인이 병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저희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처럼 재벌이 무슨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병원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네.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안 맞습니다. 네, 전혀 안 맞고 또 하나는 요번에 오늘 전략에 보면 국공립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을 많이 하고 뭐 교수진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 이제 예산 분석을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 했을 때 네. 국공립병원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이 됐고요. 공공의료 예산은 더 삭감이 됐는데 도대체 이거를 무슨 기금을 만들겠다, 뭐 특수 개정을 만들겠다고 요번에 이야기는 했지만 네. 그걸 도대체 언제 그러면은 시작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불분명합니다. 약간 뻥축구 같다. 대통령이 공을 뻥 차놓으니까 막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막 달려는 가는데 서로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일부 짜집기를 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전 정부에서 뭐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모순점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의사 인원수 관련해서 하도 이제 예. 정반대 얘기가 나오니까 요 얘기를 좀 하나 짚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2000년도에 3,507명, 한 뭐 500명 정도 2000년에 비해서 지금 줄어 있는 형편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너무 적다.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인구 구성비가 바뀌기 때문에 예.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의사 수가 어느 정도 맞춰진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 수 이게 의대 정원이랑 연동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해외 기준하고 보면 한국이 거의 꼴등 수준이고요. 저희 1000명에 2.6명인데 네. 일본이 이제 저희랑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포함 숫자인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응급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수술하신다든지 필수 의료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응급진료나 중환자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인력이 거의 꼴등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1차 의료 수준에서 뭐 이제 진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지금 뭐 네. 이미 뭐 뉴스나 언론에 많이 보셨겠지만 수도권에서조차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응급자원의 지금 비중이 너무 한국이 줄어들고 인력이 적다 보니까 네. 이 인력들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미 근데 나와서 뭐 피부 성형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비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유인해서 저희가 다시 뭐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만들거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죠. 네. 절대적으로 의사 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낙수 효과를 얘기를 해요. 일단 뭐 의대 정원을 뭐 한 500명, 1000명, 뭐 3000명까지 늘리면 당연히 지역으로도 가고 필수 의료도 가는 거 아니냐. 즉 의사의 낙수 효과 이게 작동을 합니까? 낙수 효과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낙수 효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마 지금 응급진료나 수술과 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 예, 애초에 이 부분이 예, 돈 벌려고 하신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네. 편한 길 갈 수 있었는데 저도 뭐 재활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네. 예, 제가 뭐 되게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수술하시고 지금 뭐 응급진료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사실은 진짜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마지막까지 하신 분들이고요. 네. 만약에 이게 경제적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은 피부 성형에서 걷어들이는 수익보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그러면 보상을 맞춘다는 건데 그렇네요. 그러면 막대한 수의 의사를 쏟아부어서 피부 성형 자체의 어떤 그 보상 수준을 아주 낮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외국에서도 한 적도 없고 네. 그런 발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선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 시스템 자체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들이 또 나가게 되면 당연히 수요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의협에서 나오는 얘기는 수가 조정이라든지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관련된 대책이 먼저 나와야지 인원만 늘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의사 수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냥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되 어떤 것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를 해보면 2020년에 이제 의대 정원 400명 연 늘린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할 때 네. 의사협회 반발하고 젊은 의사들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파업했죠. 근데 그때 그 안을 보면 400명 중에 300명이 지역 의사제라고 해서 네. 10년 동안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사람으로 300명을 선발하고요. 네. 그리고 50명이 공공의대라고 해서 아예 공공의료 기관에서 쭉 일할 사람들을 따로 선발하고요. 근데 공공의대 이거 뭐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다 뭐 막 그렇게 보수지에서 그렇게 비판했었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마타도를 한 거죠. 아, 마타도입니까? 예. 왜냐하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거꾸로 전혀 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예. 하니까 뭐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전략회의에서도 공공병원 중심이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의무 복무를 지역에서 하지 않는 전제로 예. 양성한다고 하게 되면 네. 오늘 또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에 울산대 의대나 성균관대 의대도 40명 미만의 작은 의대니까 여력이 되니까라고까지 아예 워딩으로 울산대 의대랑 성균관대 의대를 지칭을 하셨습니다. 거기 인원 늘려주겠다는 얘기네. 예. 그렇게 누가 입력을 한 거죠. 누가 입력했을까요? 그렇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학교를 찍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울산대 의대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아산병원 예. 를 가지고 있고요. 네. 당연히 성균관대 의대는 삼성서울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대 의대는 애초에 이 처음에 대학에다가 의대를 만들어 줄 때도 울산 지역에 지역 의료 결핍을 해소하라고 만들어 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거의 6년 중에 5년을 아산병원 옆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이제 인턴 레전트 대부분 서울 지역에 사죠. 수도권에서. 네. 그래서 울산대 의대 교수님들조차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인데 네. 이런 곳에다가 인원을 증원해 줘 봤자 울산 지역에 남지 않죠. 다 서울로 지금도 서울에 있는데 뭐 또 서울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나온 이야기가 지역의사제였는데 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공공병원 확충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울산의료원 그 설립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아예 그 워딩이 그 당시에 울산의료원 즉각 설립이었거든요. 울산에 의료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예. 대통령 공약이거나 대통령이 뭐 과학 뭐 이런 얘기하면은 예산이 깎이는 신묘한 수가 자꾸 나와가지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5월에 예. 경제성 평가 해가지고 BC 값이 0.5 나오면서 그냥 탈락해서 끝나버렸거든요. 아, 그러면 그 공약은 끝난 거예요? 예. 지금 그 여당의 대표께서도 울산 쪽 출신이시고 네. 울산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울산 지역 민심도 지금 상당히 이런 문제들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대 병원이나 지금 성균관대 병원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사실상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의대 정원 확대 발언의 진정성을 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죠. 무슨 이 시기에 그러면 이 시기에 이렇게 조율되지 않고 구체적인 조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그러면서도 뭐 그 울산이나 이런 울산의대나 뭐 이런 얘기는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어떤 의도가 혹시 있었다 이렇게 뭐 추정되는 바가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2020년에 좌절된 의대 정원 확대안을 네. 해내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이거를 이제 해내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거를 한다고 말은 엄브렐라 띄워놓고 에드벌룬 띄워놓고 에드벌룬 띄워놓고 계속 지금 뭔가 간보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총선까지 네.
계속 이제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변죽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국민들은 사실 뭐 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런 거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본인들도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의사 수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예. 대체로.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대책 없이 숫자만 늘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네. 지금 2025년에 의대생 증원을 해도 그분들이 전문의가 돼가지고 사실 필수적 의료 서비스에 나오는 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0년이죠. 근데 지금 당장도 전문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당장도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3,000명씩.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하고 지역에 보낼지에 대한 계획이 예.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렇네요. 10년 기다리면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10년 지나서 응급실 뺑뺑이 안 합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력 재배치하려면 뭐 얼마 전에 어디 지역 의료원에서 뭐 얼마를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온다는 의사가 없다. 이거는 그냥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뭐 숙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다. 그래서 인력 현재 재배치,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거 없애려면 이걸 좀 뭐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의력 재배치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통합적인 패키지여야 되는데 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인력 기준을 만들어서 사람이 가면 응급 환자나 이런 소아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민간 의료에서 공급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환자가 없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걸 보존해 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국정 교수께서 옛날에 외상센터를 네네. 아주대병원에서 할 때 이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운영비를 보전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의 이제 응급의료센터라든가 알겠습니다. 아니면 소아병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